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최근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게 상당 기간 됐습니다. 그래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 요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알아놓으시면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고 결국 이런 사건으로 연결이 됐구나. 이 전세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기 강의 15기는 접수기간인데요. 이게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요가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를 많이 해보셨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게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그분들의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투자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해놨던 투자가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먼저인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산을 줄여야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바쁘고 대출이자 내기 바쁜 거죠. 실질적으로 집주인도 힘들었지만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멸 수준이었어요. 이거 왜 그런지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가 입장에서 다주택자 있죠.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진짜 퍼센테이지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냥 뭉개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임대사업자 이 혜택에 대해서 얼마나 뒤통수를 쳤냐면 당사자 외엔 몰라요. 얍삽하게 뒤로 돌려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다주택자 있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거주로 이어지는 시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뭘 느끼고 있냐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잘못 해석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옛날 역사를 보거나 그리고 이 수급을 봤을 때도 잘못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는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포감을 조성하든 아무튼 간에 전세 계약을 하지 말아라. 어떠세요? 전세를 없애버리겠다. 전세는 나쁜 거다. 전세는 수명을 다했다. 전세를 종말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딱 잘라 얘기해 봅시다. 요거 누구한테 좋아요? 무주택자? 아니면 세입자? 아니면 집주인? 누구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는 뭔가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전세가 종말이 되면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전세가 종말이 되면은 다주택자한테 치명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긴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 있냐? 전세금, 보증금, 반환 대출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둬놓고 팔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세금 때리고 이자 때리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진짜 골로 갔어요. 이게 여기서 돈을 안 잃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뉴스로 내보내서 인기몰이 할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중요한 거지 얘네가 죽든 살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를 없애면 도대체 시장에서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 거예요? 이거 아무도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 나가면 임대인이 죽어나가는 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보증금 반환 대출이 안 되니까요. 어쨌건 시스템이 이상해져 있으니까 이런 건데 이런 거 빼고 보증금 반환 대출이 살아난다고 쳐봐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시장이 이상했으니까 보증금 반환 대출이 살아나면은 전세가 종말이 되면은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해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전세금 반환 대출 지금 다시 오픈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원희룡 장관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간보게 했잖아요. 그 비난 기사가 없어요.
보증금 반환 대출 해주면 안 된다. 투기꾼 도와주는 거라 기사가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국민 인식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없어요.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있지. 자, 그러면 보증금 반환 대출이 살아났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전세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라. 전세 종말이다. 전세 불안하다. 그러면 전세를 없애고 나면 뭐가 남죠? 이건 클리어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매매랑 월세만 남아요. 매매랑 월세만 남는데 자꾸 머리 안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야, 그럼 전세 놓는 집주인 죽어나겠다. 꽃이다. 그게 아니라 반환 대출이 살아나면 안 죽어요. 생돈을 날릴 뿐이에요. 대출 이자로. 그리고 월세를 놓겠죠. 그러면 이게 기사에 가끔 나오던데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 없어지면요. 월세는 무조건 올라가요. 이건 만약에 제가 전세가 없어졌는데 월세가 안 올라가면은 해명 영상을 찍을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머리를 굴려보고 다른 외국 사례를 찾아보고 그 어떠한 공부를 해봐도 한국의 월세가 싼 이유는 전세 놓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가끔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들어와서 자꾸 놓고 하니까. 그러면 월세랑 매매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는 없어요. 첫 번째로 전세를 레버리지로 집을 살 수 있는,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미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끝이에요. 그분들은 대출이 풀렸을 때 정부가 허락해 줄 때만 집을 살 수가 있고, 사금융인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못 사니까 부의 사다리 이동,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집을 사고 싶었던 분들은 마이너스예요. 어쨌건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격차 때문에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전세 살던 분들 또 마이너스예요.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세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을 게 없어요.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세입자분들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줘야 돼요. 뭐죠? 집값의 하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전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정확히 통계로 안 먹여지는데 일단 1,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제가 기사 읽은 건 1,000억이 아니고요. 1,000조가 넘어가요. 전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그럼 이 돈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돈을 은행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자를 받아 먹겠죠. 그럼 얘네가 월세로만 갈까요?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월세로 살던 분들은 형편이 안 되거나 본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매매를 택하지 않고 월세를 살겠지만, 제 경험상 전세에 살다가 집 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전세 없어지면은 월세 올라가면은 매매 안 할까요? 매매한다고요.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다주택자, 지금까지 죽어나간 사람 있고 집이 되게 많은데 전세로 무리하게 세팅하신 분들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저도 지금 시장에 나가지만 전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위축이 된다고 해요. 서울에 지금 전세가가 회복이 되고 경기도에 전세가가 회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월세가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여기저기서 오세요. 전세로 들어오기 위해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이제 다른 데서 밀려서 이제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렴한 아파트부터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일부 상품은 전세 수요가 빠지고 있고 일부 상품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은 아파트 시장 전세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만큼 돌아다녀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인천이요. 인천이 지금 대량 입주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옛날 데이터로 보면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고 있어요. 수요가 조금씩 받쳐줘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는 그나마 안전하고 월세로 돈을 다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아예 없어져 버리면 월세 매매로 가면서 제가 얘기 드린 일부분들이 말씀하시는 선진국화 이제 거주 문화가 발달되는 건데, 이때 매매가가 올라요. 공부를 해보시면은 외국 사례에서도 이게 세금이 강화가 되고 집을 못 사게 될 때 이게 한 차례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세가 없어질 거니까 집주인이 죽어나간다가 아니에요. 저 이거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전세가 없어지면 집주인이 망한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같이 끌어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아닌 분들께 죄송한데 중개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세가 폭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분도 나오고 계신데,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전세를 선택할 수 없으면 월세나 매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나가는 집주인이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미 벌어지고 있고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만약에 진짜 없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월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 미리 생각 안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혹시나 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지면은 여러분이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릅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의견과 반대인 건 아는데 저는 이거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현장에 지금 제가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제가 이거 저번에도 느꼈는데 저번에 비해서 이번에 돌면서 더 느끼고 있거든요. 시장이 좀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일부 상품에서 특히 빌라 시장. 그래서 요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